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지니 인베스트먼트의 강태공 전문가입니다. 자, 금일은 지금 이재용이 몰빵 중인, 이재용이 유삼성을 만들기 위해서 새로운 로봇 산업이라든지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M&A를 계속해서 준비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새로운 이제 삼성에 대한 이 성장 가능성, 성장을 위해서 계속해서 투자를 한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재용이 지속적으로 몰빵하고 있는, 투자하고 있는 이제 현금 자산 가지고 있는 이 100조에 달하는 자금을 모두 다 M&A에 사용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 120조 M&A가 이제 곧 다가온다라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120조에 달하는 자금의 M&A가 임박함에 따라서 삼성이 어디에 지금 목숨을 걸고 있는지, 이재용이 120조에 달하는 자금을 투자하면서까지 M&A를 진행하면서까지 어디에다 목숨을 걸고 있는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유삼성 프로젝트, 유삼성 관련해 가지고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최대 수혜주가 될 만한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오늘 공개를 해보도록 할 테니까, 대장주를 공개해보도록 할 테니까 방송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댓글까지 한 번씩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최근에 이제 로봇 관련되어 있는 이 종목들이 상승하는 것도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알다시피 삼성이 삼성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삼성이 이제 삼성봇을 출시하고 거기에 대한 이제 구조 개편이 나오면서 삼성 관련되어 있는 이 반사이로서 로봇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상승세를 이어가는데,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로봇 관련되어 있는 상승세를 이어가는 것도 결과적으로 이런 M&A 120조에 달하는 M&A가 어찌됐든지 좀 뒷받침이 돼주기 때문이 아닌가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장에 이 지속적으로 이제 삼성이 120조 M&A에 대한 이야기는 나왔었는데, 오늘장에 또 추가적으로 이제 이야기가 나온 게 뭐냐고 하면은 드디어 이 M&A가 임박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뭐라고 하느냐, 한종희 삼성전자의 부회장이 뭐라고 해요? 대규모 M&A 조만간 좋은 소식이 있을 거다. 이 좋은 소식이 있을 거라고 이 CES 2022를 통해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뉴스를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고 하면은 이제 이재용 사인만 남았나라고 할 정도로 삼성 M&A는 곧 좋은 소식이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고 하면, 사실 이것도 하나 추측이지만 이 정도 추측을 할 정도라고 하면 거의 M&A 관련해서는 지금 계속해서 뭡니까?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고 이제 이재용의 결정만 남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M&A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를 우리가 사서 수익을 봐야겠죠. 왜? 과거에 여러분들 삼성이 하만을 인수한다 해가지고, 하만을 M&A 해가지고 뭐 했습니까? 인수한다 해가지고 그 당시 하만의 부품을 납품하는 아남전자가 300%에서 500%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러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이번에도 M&A 120조가 넘어가는 자금을 통한 이 M&A를 통해 가지고 몇 퍼센트가 날아갈지 모르기 때문에 이 관련주를 우리가 한번 찾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과연 이 M&A를 어디서 나올지 예측을 한번 해봐야겠죠. 그래서 또 더 찾아봤더니 어떠한 이야기가 있느냐? 자, 한종희가 뭐라고 해요? 차는 이제 전자다. 그러니까 이제 좋은 M&A 소식에 대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차는 이제 전자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자, 어떤 이야기를 하냐고 하면은, 자, 삼성전자가 최대 규모 M&A를 올해 단행할 것이란 기대감이 큰 상황이고요. 지금 보유한 현금성 자산이 120조 안팎으로 실타는 충분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120조를 몰빵해서라도 정말로 큰 기업을 인수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까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라고요? 지금 전장 사업에서 우선적으로 M&A가 나오지 않겠냐는 후속 질문에는 여러 사업 분야에서 M&A를 검토하고 있어 어디가 먼저 성사될지 알 수는 솔직히 없다. 여러 개의 사업을 이제 M&A 할 건데,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로봇이 될 수도 있고, 뭐 모바일 가전 쪽이 될 수도 있고, 뭐가 될지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뭐 메타버스 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뭐라고 하냐고 하면 이제 여기서 또 추가로 덧붙인 말이 중요하죠. 자동차는 이제 전자라면서 인공지능과 사물 인터넷 등과 결합한 총합체라고 강조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란 거예요. 그럼 자동차는 이제 전자. 그러면 아무래도 지금 이제 삼성이 바라보는 자동차의 미래는 이 인공지능과 사물 인터넷의 결합,
인공지능 플러스 사물 인터넷의 결합, 이게 우리가 흔히 잘 아는 커넥티드카죠. 커넥티드카고, 그러다 보니까 전장 사업이란 게 뭐예요? 전장 사업이란 게 전기 전자 부품이죠. 이제 전기전자라는 게 전기장치 부품을 뜻합니다. 그러면 전장이라는 거에 이 전장이라는 게 전기장치 부품을 줄이는 말이고,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부품이나 이런 것들을 공급한다, 뭐 이런 게 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쪽으로 해가지고 M&A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전장 사업이 필요한 부분이 어디다? 전장 사업이 필요한 부분이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뭐다? 커넥티드카, 스마트카. 이제 스마트카로 들고 오긴 했는데, 뭐 스마트카가 조금 더 발전하면 이게 커넥티드카죠. 여기 커넥티드카고, 어쨌든 보면은 이 첨단 전자장치가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것들 모두 하나하나가 따지고 보면 뭐다? 전장 사업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뭐가 나오지 않을까도 예상해 볼 수 있는 건데, 자, 지금 이제 삼성전자의 M&A를 놓고 보면은, 자, 뭐가 나올 수 있다? 뭐 전장 사업, 아니면 뭐 로봇, 뭐 기타 등등 뭐든 나올 수 있는데, 어쨌든 제가 또 느낀 게 뭐냐고 하면은, 삼성전자가 지금 절대 포기하지 않고 있는 게 뭐냐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자동차 쪽이에요. 자동차 쪽. 어쨌든 뭐 차량용 반도체가 되었던지 전장 사업이 되었던지 뭐가 되었던지, 차량용 쪽은 지금 삼성전자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밀고 가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게 왜 그렇냐고 하면은, 사실 삼성이 성공했다라고 하지만 유일하게 실패한 게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뭐냐고 하면은, 이건희 회장이 못 이룬 게 이거 뭐예요? 삼성차거든요. 사실 SM이 아무리 좋다라고 해도 SM이 다른 차량에 비해서 많이 밀리죠. 그러다 보니까 이 꿈 아들이 이룰까 하는데, 지금 삼성이 차량에 대한 기술은 사실 굉장히 뭐 좋다, 뭐 이렇게 평가하기에는 좀 애매한 것 같아요. 뭐 SM 차를 타신 분들이 있다고 하면 좀 죄송하지만, 당장에 삼성이 차에서 승부를 본다라고 하기엔 조금은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차에 대해서 승부를 보려고 하면은 아까 했던 전장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사물 인터넷이라든지, 아니면 뭐 아까 또 뭐였습니까? 여기 뭐 인공지능 AI와 사물 인터넷 총 합체가 자동차라 했죠. 그래서 뭐 인공지능 뭐 AI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통해서 모든 이 M&A, 그러니까 기업 인수가 진행이 되고, 그 기업의 기술을 다 흡수하고, 그렇게 뭐한다? 그렇게 자동차, 이게 뭡니까? 자동차는 이제 전자라면서 이 결합한 총합체, 이 커넥티드 카, 그렇게 커넥티드 카가 완성이 되어야지만 삼성이 승부를 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뭐냐고 하면은, 지금 삼성이 보면 뭐랍니까? 커넥티드 카 시대 성큼 다가오는 만큼 미래차 전장 사업 힘주는 삼성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이 제가 봤을 때는 다른 건 몰라도 삼성이 커넥티드 카 관련해서, 전장 사업 관련해서 이런 쪽으로 M&A를 진행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생각하고 싶어요. 높다. 왜냐고 하면은, 아빠가 못 이뤘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건희가 못 이뤘던 삼성에 대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삼성이 부족한 건 뭐냐고 하면은 차량 기술입니다. 뭐 이런 부품을 만드는 게 중요한 기술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을 밑으로 인수해서 기술을 합쳐가지고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 그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게 아니다 하더라도 차량용 반도체가 되었던지 전장 사업 쪽으로 해가지고 어떤 부품을 이제 미래 먹거리 사업에 진출하기 위해서라 하더라도 차에 대한 것만큼은 사실 삼성이 조금은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꼭 채워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하만을 왜 인수했느냐? 과거에 하만을 인수했던 이유도 전장 사업과에서 세계 최강 자리를 노리기 위해서 인수했던 겁니다. 실제로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뭘 볼 수 있냐고 하면은, 과거부터 이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보여줬던 이 M&A 인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미래 사업이 뭐였냐고 하면은, 이 전장 사업이 결국 뭐다? 커넥티드 카. 왜? 자동차의 미래는 커넥티드 카니까.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부품이나 이런 게 전장 사업일 뿐인 거고, 커넥티드 카에 대한 미래에 대한 투자가 아니었나 싶은 거예요. 그래서 또 보니까 또 뭐가 있냐고 하면은, 최근에 삼성전자가 M&A를 좀 하긴 했거든요. 큰
자금이 아닌데 삼성전자라기보다는 자회사죠. 그래서 삼성전자의 전장사업 M&A 시동하면서 최근 인수한 뭐라고 해요? 미 스타트업 사바리는 어떤 곳일까? 그러니까 사바리 역시도 이 M&A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삼성전자가 사바리 인수 전장사업 내 통신기술 강화 사업 추진 적혀 있는데 과연 얘가 또 무엇을 했는지 보니까 역시나 뭐였어요? 자, 자회사 하만이 최근 자율주행차 관련 스타트업 사바리를 인수했고요. 이 사바리 같은 경우 역시도 전장사업 강화. 그러니까 계속해서 M&A 나온 게 뭐야? 하만도 인수하고 사바리도 인수했더니 전장사업이야. 근데 이제 뭡니까? 이 전장사업 이번에 사바리 인수한 걸 봤더니 사바리의 핵심이 뭐였냐고 하면은 자동차와 사물 연결 통신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물 연결 통신. 우리 사물 연결 통신이라고 하면 그냥 쉽게 얘기하면 IoT로 볼 수 있겠죠. IoT를 여러분들 뭐 사물 연결 통신이 이제 좀 더 가면은 뭡니까? 사물 인터넷까지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사물끼리 연결된다는 거니까 자동차와 사물 간에 연결되는 그런 거니까 우리가 IoT까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자꾸 뭐가 생각이 나냐고 하면은 제가 예전에도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을 거예요. 지금 자꾸 뭐냐고 하면은 삼성이 바라보는 모든 미래의 중심에 무엇이 있냐? 사물 인터넷이 꼭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꼭 들어간다. 사물 인터넷이 없는 게 없다는 거예요. 보면은 일단은 볼게요. 지금 아까 사바리 같은 경우도 인수 규모가 너무 작아요. 하만에 비해 작아 사실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하나에 한 225원 수준 점을 고려하면은 의미 있는 규모의 인수합병을 보기 어렵고 따라서 향후 전장 분야에서 추가 인수합병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추측된다고 해요. 그러면은 얘네가 지금 아무래도 사물 인터넷 뭐 이런 쪽으로 좀 크게는 투자를 안 했다라는 거죠. 투자를 못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추가적인 투자가 나와줄 수도 있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사물 인터넷이 너무 작은 기업일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큰 기업을 인수할 수도 있지 않을까 나와줄 수도 있는 거고, 또 과거의 뉴스들 보면 또 뭐라고 했습니까? 자, 지금 또 역시나 최근에 보면은 한 부회장이 이번 CES에서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게 사물 인터넷, 메타버스. 그러니까 자동차 관련된 것, 사물 인터넷, 메타버스 등을 조사해 아이디어를 얻을 것이다. 근데 아까 삼성이 얘기한 게 뭐예요? 자동차의 자동차는 이제 전자고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등과의 결합한 총합체다. 자동차는 이제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결합한 총합체가 될 거다. 전자가 될 거다. 한마디로 커넥티드카가 될 거다 라고 강조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도 이 자동차 역시도 사물 인터넷으로 봐야 되고, 사실 메타버스를 사물 인터넷으로 본다라는 건 조금 어거지긴 하지만 메타버스 기술 역시도 여러분들 알다시피 결과적으로 이것도 인터넷, 이게 더 성장하게 된다면 사물 인터넷과 연동이 되어야지만 더 성장할 수 있는 메타버스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걸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슈가 됐던 또 뭐가 있습니까? 자, 로봇 관련되어 있는 이슈도 굉장히 많이 나왔고, 뭐 모바일 버전도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자, 한 부회장이 5일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기자간담회 열고 삼성전자는 그간 혁신 기술을 더 많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도록 노력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당시에 DX 부분 체제로 한 단계 더 도약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로봇 애들도 좀 움직임을 보여줬었죠.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합니까? 자, 삼성전자가 지금 노리고 있는 거는 기존 무선 사업부는 모바일 경험 사업부로 이름을 바꾸고, 이렇게 이름 바꾸고 하면서 스마트폰과 가전을 뭐한다? 하나의 네트워크에 연결하는 사물 인터넷 서비스를 강화해서 뭐한다? 차별화된 고객 경험을 제공하겠다. 즉 뭡니까? 이제 삼성전자의 자동차에도 뭐예요? 지금 삼성전자의 미래 전략 자동차에도 들어간 게 사물 인터넷, 그리고 모바일 전략에도 모바일 플러스 가전에도 들어가는 게 뭐다? 사물 인터넷. 심지어 이제 삼성전자가 대장이 됐던 뭐예요? 자, 대장이 됐던 로봇은 또 뭐다? 보면은 인공지능 프로젝트를 통해 삼성그룹을 처음 공개했는데, 여기서도 뭐랍니까? 이 자리에서 회사 측은 사물 인터넷 5G AI 기술을 바탕으로 지능화된 초연결 사회를 구현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어요. 로봇을 통해서. 이 로봇에도 뭐가 들어간다? 이 로봇에서 삼성 보세조차도 뭐다? 사물 인터넷이다. 그러니까 계속 강조하는 게 뭐예요? 사물 인터넷이 뭐다? 사물 인터넷이 삼성의 모든 이 사업 분야의 중심에 속해 있다, 포함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M&A 관련 이슈를 놓고 봤을 때 과연 사물 인터넷을 우리가 무시할 수 있을까?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번에 삼성이 만약에 M&A를 진행한다고 하면은 사물 인터넷 관련되어 있는 종목 중에서 사물 인터넷 관련된 기업 중에서 나와주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실제로 S넷 그래서 제가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종목이 사실 S넷입니다. S넷 같은 경우가 보면은 과거에도 뭐라요? 삼성전자가 사물 인터넷 기업에 M&A를 하겠다, 지분 투자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기대감으로 거기에 대한 이 말만 가져서 기대감으로 올랐던 게 S넷이에요. 그리고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아까 부회장이 뭐라 했어요? 부회장이 자, 사물 인터넷과 메타버스 등을 조사해서 아이디어를 얻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사물 인터넷과 메타버스를 두 가지 다 포함하고 있는 게 뭐냐고 하면은 S넷입니다. S넷 보면 또 뭐라 돼 있어요? 삼성전자가 K 메타버스 합류하면서 VR 및 홀로그램 시스템 공급을 한다 하면서, 메타버스에 삼성전자가 합류한다 했을 때도 삼성전자의 홀로그램 시스템 이런 걸 공급하면서 부각이 됐거든요. 그럼 이 메타버스 관련된 기술, 그 다음에 뭐다? 이 사물 인터넷 관련된 기술, 이 두 가지를 둘 다 가지고 있는 게 S넷이에요. 그래서 이 S넷이 제가 봤을 때 지금 이런 모든 것을 분석했을 때 사실 굉장히 유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S넷을 그렇다고 소개를 시켜드리기가 좀 그런 게 뭐냐고 하면은, S넷은 이미 제가 소개를 시켜드렸어요. 제가 삼성전자 사물인터넷 얘기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12월 13일에 이 당시에 100조 인수 재판, 이때도 M&A 관련해가지고 뭐 했어요? 삼성전자 수혜는 S넷이 다 소개를 시켜드렸고, 사실상 차트를 보면 아시겠지만 이 종목이 지금 뭐예요? S넷이 여기 소개를 시켜드리고 이미 40%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다시 뭐 이 종목을 사세요라고 하는 게 사실 S넷을 사세요라고 하는 게 지금 자리 어떻게 보면은 여기 뚫어내면서 신고가 랠리를 할 수도 있는 자리지만 저항대를 맞고 죽을 수도 있는 자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S넷을 다시 사라 하는 건 좀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분석을 좀 더 해보시고 들어가도 괜찮겠다 싶으면 들어가시면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S넷을 말고 다른 걸 가지고 왔어요. 뭘 가지고 왔냐고 하면은, 일단 S넷은 소개를 시켜줬고 수익을 봤으니까 저 수익을 못 본 종목 중에서 찾아봐야겠죠. 찾아봤더니 뭐가 있냐고 하면은, 우리가 다른 식으로 좀 생각의 전환을 해보자 이겁니다. 과거에 하만이 이제 인수됐을 때 안암전자가 움직였던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이제 부품 공급 이런 부분 때문에 이슈가 됐었다라고 말해드렸죠. 그럼 우리나라도 뭐가 있냐고 하면은, S넷의 어떤 기업의 부품을 공급하다든지, S넷과 함께 가는 기업, 아니 뭐 S넷의 자회사가 됐든지, 이런 기업도 수혜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오늘 나온 종목이 뭐냐고 하면은 인성정보라는 종목이에요. 인성정보는 굉장히 여러 번 나오는 것 같아요. 차트가 사실 그렇게 이쁘지는 않은데 굉장히 많이 나온 것 같은 게, 특히나 재작년이죠. 벌써 재작년이 됐네요. 2020년도에 어떤 뉴스가 나옵니까? S넷 시스템이 뭐한다? 인성정보의 지분을 19.24% 인수해서 최대 주주 등극했다. 그러면서 뭐 한다고요? S넷 시스템은 인성정보의 최대 주주가 됨과 동시에 인성정보 산하 계열사인 아이넷뱅크, 인성디지털, 하이케어넷 등도 S넷 뭐가 돼요? S넷 그룹의 산하로 편입시켰다. 그러니까 결국에 인성정보가 뭐다? S넷 그룹의 산하다. 그럼 이 밑에 있는 인성정보가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역시나 여기서 뭐라고요? 연매출 일정 규모로 성장시킨다는 뚜렷한 목표가 있다. 그래서 S넷과 인성정보가 해가지고 경영 통합해가지고 이제 IT 인프라 이런 거 해가지고 사물 인터넷까지 건너가게 된다고 하면은 인성정보도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종목은 S넷이 S넷이 가장 유력하지만 이미 소개를 시켜드렸고 40% 이상 올라갔던 만큼 오늘 소개시켜드릴 거는 S넷 말고 인성정보. 하지만 S넷을 여러분들이 좀 더 집중적으로 분석해보고, 그래도 내가 이게 마음에 든다면 매수해도 괜찮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다만 분할 매수를 좀 하셔야겠죠. 인성정보 같은 경우는 차트적으로 봐도 지금 연봉이 여기 대하락 추세가 끝나는 자리예요. 이 자리에서 이제 돌파만 나와주면 끝나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추세 이렇게 잡아봤을 때 돌파 나와주면은 강한 상방까지 기대해볼 수 있기 때문에 좀 나쁘지 않은 구간이다라 좀 말씀드리고 싶고, 차트 역시도 한 2,100원, 200원대만 지켜내면은 괜찮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사실 M&A 최대 기대되는 거는 자 S넷이고, 그 산하 계열이 된
뭐다? 인성 정보까지 한번 눈여겨보셔라 말씀을 좀 드리고, 여기다 추가적으로 M&A 말고 만약에 이제 삼성전자가 또 다시 제 말처럼 사물인터넷 관련해서 이제 M&A를 진행할 거다, 아니면 그 사물인터넷 관련되는 이슈가 나와주면 또 사실 얘네가 아니다 하더라도 사물인터넷 테마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럼 과거에 삼성과 함께 갔던 애들도 또 몇 종목이 있어요. 그 종목이 뭐냐고 하면 첫 번째가 솔루엠입니다. 솔루엠 같은 경우도 사물인터넷 관련해서 장치 공급 소식이 급등했다라는 이슈가 있죠. 그래서 솔루엠, 솔루엣이랑 솔루엠도 한번 또 공부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한국전자인증. 삼성전자 사물인터넷 서비스 공급의 상한가도 갔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한국전자인증.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코콤입니다. 코콤. 우리 CCTV로 유명한 코콤도 삼성전자 사물인터넷 크게 성장할 거, 삼성전자의 세 번째 도약이 사물인터넷이 될 것이라는 발언에 코콤이 급등세다. 그래서 코콤 보시고, 자, 그 다음에 기가레인 같은 경우 삼성전자의 사물인터넷 비콘 단말기를 공급하고 있다 해서 기가레인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M&A 관련되어 있는 이슈는 S넷이고, 그 산하 계열로 인성정보까지 눈여겨보시면 되겠고, 만약에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를 통해서 사물인터넷 테마가 형성이 된다라고 하면은 거기에서 수혜받을 수 있는 건 과거에 삼성의 사물인터넷 관련되는 반세기를 가졌던 솔루엠, 한국전자인증, 코콤, 기가레인까지 이렇게 한번 눈여겨보셔라 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자, 늘 말씀드리는 이렇게 막 종목을 시황은 여러분들의 말 그대로 시황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공부를 하셔서 마음에 드는 부분을 여러분들 거 하셔가지고 매수를 하시라 말씀을 드렸고, 이런 부분 말고 진짜 내가 그 단타 종목이 필요해요, 같이 매매해보고 싶어요 하신 분들은 늘 말씀드렸지만 뭐라 했습니까? 제가 어플이 있다 했죠. 어플 이제 우리가 구글 플레이에, 다른 거 아니라 그냥 구글 플레이어에 여러분들 그냥 여기 진이 강태공을 검색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진이 강태공을 다운 받으시면은 단기 관심 종목, 장투 승부 종목, 매매일지 이렇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이번 주에는 큰 수익은 못 드렸어요. 이번 주에는 큰 수익은 못 드렸고, 지금 이번 주 같은 경우 보면은 그래도 3개 종목 정도는 수익 실현했고, 그 다음에 뭐 2021년 매매 내역 보면 그래도 다 수익 실현했습니다. 손절은 지금까지는 없었고, 손실 중인 종목은 뭐 없다 말은 못하겠지만 아직 손절 사인 나온 거 없기 때문에 손절 본 건 없다라고, 좀 운이 좋게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좀 필요하신 분들은 단기 관심 종목, 장투 승부 종목 이거 참고하셔가지고 매매 같이 해보실 분들은 다운을 받으셔가지고 뭐 카카오톡방 참여라든지 단기 종목 이런 거 좀 받아가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다시 한번 마무리하고요. 자, 여러분들 늘 말씀드리는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 다음에 댓글까지는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들 안녕!